여러분, 경찰대 영어 시험, 이걸 그냥 어려운 영어 시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나요?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. 이게 사실 단순한 언어 능력 테스트가 아니거든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를 보면요. 이 시험이 미래의 경찰 리더를 뽑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사고력 측정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파헤쳐 볼 거냐면요. 먼저 경찰대 영어, 그 본질이 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데이터를 통해 시험 구조를 아주 객관적으로 뜯어볼 겁니다. 그리고 2026년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합격을 위한 최종 로드맵까지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. 경찰대 영어. 도대체 그 본질이 뭘까요? 이 시험은 뭘 알아보고 싶은 걸까요? 이게 그냥 또 다른 영어 시험일까요? 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.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어 시험이랑은요, 차원이 달라요. 이 시험은 지원자가 가진 지적인 잠재력,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만든 시험입니다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단순히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아주 수준 높은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내느냐. 바로 이거 미래의 리더한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고 능력,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철학이 구체적으로 시험 구조에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이제부터는 숫자로,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주어진 시간은 딱 60분입니다. 1시간이죠.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시간 안에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. 이 60분 안에 듣기 평가도 없어요. 오로지 독해랑 문법 문제만으로 꽉 채워진, 그것도 아주 수준 높은 45개 문항을 다 풀어내야 합니다. 와, 이거 시간 압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?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여기에 합격 전략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. 물론 2점짜리 35개 문제, 이걸로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거 중요하죠.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. 바로 최상위권을 가르는 저 10개의 3점짜리 문제들.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럼 이런 시험이 최근에는 또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? 특히 2025년 시험이랑 2026년 시험을 비교해보면요. 경찰대학이 앞으로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지 그 방향성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. 2025년에는 문화다원주의나 헌법 같은 비교적 구체적인 사회과학 주제가 많았잖아요. 그런데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과학 철학, 스토아 철학, 훨씬 추상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들로 바뀌었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더 높은 수준의 더 깊이 있는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겠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습니다. 바로 지적 민첩성. 이게 뭐냐면요. 예를 들어서 그리스 건축에 대한 글을 읽다가 갑자기 환경공학 지문이 나오고 또 다음은 헌법 얘기가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. 완전히 다른 분야의 낯설고 복잡한 글의 논리 구조를 순식간에 파악해내는 능력. 바로 이겁니다. 그럼 이제 이 시험의 성격도 알았고 구조도 파악했잖아요. 그럼 제일 중요한 거,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? 지금부터 구체적인 합격 로드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합격의 길은요, 딱 이 세 가지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. 어휘, 구문과 어법, 그리고 독해.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 기둥, 어휘부터 볼게요. 솔직히 수능 단어장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. 한참 부족해요. 탭스나 토플, 심지어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 수준의 고급 어휘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. 왜냐? 경찰대 지문은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. 특히 rain이라는 단어처럼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 있잖아요. 이런 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문법입니다. 이건 절대 감으로 풀면 안 돼요. Management of which 같은 복잡한 구조가 나왔을 때 이걸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정밀하게 해부해서 논리적인 오류를 딱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이걸 구문 분석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, 독해입니다. 이건 속도와 정확성 둘 다 잡아야 해요. 영어를 보자마자 바로 우리말로 이해하는 직독직해 훈련으로 속도를 높이는 건 기본이고요.
평소에 타임지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깊이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아두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낯선 주제가 나와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거, 승부처인 3점짜리 고난도 문제들. 이걸 어떻게 공략할 건지 나만의 필살 전략을 반드시 만들어둬야 합니다. 결국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이겁니다. 기출문제는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이다. 맞아요.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과거의 시험 문제들이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. 이건 그냥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. 미래의 리더로서 갖춰야 할 지적 민첩성을 단련하는 과정인 거죠. 자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.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적 민첩성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가요?